최근 오유안나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로 많은 소식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죠. 진짜 저 카톡들은 볼 때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보는데 같은 동료끼리 으쌰으쌰해서 잘 지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선 제가 극혐하는 채널A에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는데 MBC 직원 4명의 피해 호소한 녹취 있다. 그래서 어떤 녹취냐? 4명이 다 녹취 있는데 그중 한 명과는 1시간 반 동안 호프를 마시면서 얘기를 상담을 했죠. 유안나가 녹음을 해놨어요. 상담의 과정을 다 녹음해놨습니다. 한 명에 대한 가해 상담인 거죠. 특정 기상캐스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말이 폭력적이야. 이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 기상캐스터 한 명에 대한 피해 호소 내용인데 이게 공개되면 파장이 엄청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공개되지 않을까. 채널A는 하이브 소식도 좀 저렇게 보도하길 바라겠습니다. 너넨 진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MBC 기상캐스터 출신인 박은지 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MBC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적은 없는 후배이지만 지금쯤은 고통받지 않길 바래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니도 7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참고 또 참고 버텨봐서 알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도움이 못 돼줘서 너무 미안합니다. 뿌리 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이제는 끝까지 밝혀져야. 참고로 박은지님은 2005년에서 2012년까지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MBC 기상캐스터였던 배수연님도 한마디 했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MBC 그것도 내가 몸담았던 기상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정말 무슨 말을 꺼내야 좋을지 모르겠다. 매일매일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에 그저 참담할 뿐이다. 내가 MBC를 나오던 그때도 그랬었지. 그들의 기준에서 한낱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나의 목소리에는 어느 누구 하나 전혀 귀 기울여 주지 않았었다. MBC 보도국 기상팀 너무나도 사랑했던 일과 일터였지만 그때 그곳의 이면을 확실히 알게 되었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줄 알았는데 어쩜 여전히 이렇게나 변함이 없다니. 예전에도 저랬다고. 배수연님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일했었습니다. 오유안나님이 입사하기 한참 전에도 저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생각보다 사건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는데 저게 사실이면 MBC는 오래전부터 악습이 이어져 왔다는 소리거든. 박은지 배수연님이 입사했던 2005년에도 저런 일이 있었다면 2005년 이전에도 있었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선 90년대에도 저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니까. 어쨌든 박은지님의 말을 유추해보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악습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소린데 좀 더 파보면 단순 오유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아니라 전례 없었던 MBC 기상캐스터 악습 대물림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박은지님도 당했다면 다른 기상캐스터들은 안 당했겠냐고. 분명히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진짜 있었는지는 당사자들 말곤 모르는 일이지만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습이 있었다면 악습을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내 문화를 바꿔야죠. 그리고 이건 오늘 MBC 모습이라던데 이게 맞나? 사건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한동안은 출연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럴수록 대중들의 분노만 더 커질 것 같은데 보니까 이현승이랑 최아리 씨도 출연했던데 방송국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건 김가영 씨죠. 이분은 지금 골대녀 굿모닝 FM 등등 여러 방송에 출연 중인데 고 오유안나 선배 김가영 골대녀 하차하나 조사 결과 기다리는 상황. 그럼 일단은 방송에 내보낸다는 소린가? 단톡까지 나온 상황에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오유안나 가해 의혹 김가영 굿모닝 FM 정상 출연 항의 폭주. 굿모닝 FM은 한바탕 난리 났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한 윤곽이 드러나는 건 맞지만 현재까지 나온 카톡들이랑 오유안나님이 괴로워서 세상을 떠난 이상 큰 반전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웬만큼 힘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결정이거든. 오유안나님은 그걸 3번이나 시도를 했었고 MBC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입장문에서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MBC가 과연 제대로 조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족들한테 지목된 내부는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당신들의 직업적 생명을 끊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유족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착한 거다. 최근 오유안나님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떴다고 합니다. 우선 김가영 소식부터 보자면 오유안나 선배 김가영 결국 라디오 하차, 사건의 여파로 굿모닝 FM에서 하차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파이터에서 오요안나님 유족분이 얘기했다 하는데 98% 정도의 괴롭힘은 땡땡땡이고요.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살짝 민 애들이 나머지 가해자 3명 땡땡땡이 괴롭혀왔다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특정인 한 명의 괴롭힘이 컸다. 계속 얘기하고 울면서 전화하고 그것 때문에 병원 다닌 것도 알고 있었고요. 시작은 지각을 해서 땡땡땡이 프로그램에서 잘립니다. 오요안나를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거기에다 꽂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알면서도 그랬다는 건가? 땡땡땡이 가르침이라는 이유로 이제 선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가르침이라는 명목의 폭언이었죠.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원래 너를 좋아하는 언니인데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단체 대화방에서 우르르 나갑니다. 따로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나게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오요안나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됐던 카톡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저걸 보냈다고. 단톡방에 있던 건 4명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보냈다는 얘긴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건 사실상 오요안나님 보고 죽으라고 등 떠민 거나 다름이 없거든. 누군가가 단톡방을 캡처해서 양심선언한 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직접 보낸 거라니.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통은 본인이 저런 카톡 한 게 부끄러워서 숨기는 게 일반적인데 저걸 오요안나님한테 보냈을 줄이야. 보통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질이 너무 나쁘지 않나? 그걸 알고 절벽에 서 있던 애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해자라잖아요. 아직도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고 난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SNS에 올리고 땡땡땡은 우리 딸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화제 전환하면서 아내 어머니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MBC에서 숨기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문화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MBC에서 내가 이렇게 취급당하고 들을수록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유족들은 저들의 직업적 생명을 끊을 생각이 없다고 사과하라고 말한 거잖아. 나 같으면 절대 사과 한마디로 퉁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유족들이 너무 보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오요안나님이 죽기 전에 팬한테 보낸 메시지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손 뻗으며 살려달라 말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 잡아줘요. 물론 밀치고 잡아주는 척 하면서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어찌되었든 저는 끝내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내 쓰러져만 있지 않으려고 해요. 정신과를 다닌다는 건 일어나기 위한 방법들 중 대표적인 것이죠. 땡땡씨가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최선이자 자신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에요. 사회가 씌운 프레임 덕에 진입 장벽도 높은데 결심하고 해낸 땡땡씨 멋져요. 절대 창피한 일 아닌 거 알죠? 본인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타인을 위로해주고 있으셨네요. 마음이 미어지네요. 그리고 희소식이 떴는데 고 오요안나 청문회 추진 특별 근로 감독도 요청할 것. 국민의힘은 작년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지영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과방위와 환노위 간사가 함께 협의해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특별 근로 감독 실시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오요안나 사건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물론 시국이지만 이 사안만큼은 여야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청문회 반드시 해야 해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훨씬 사안이 미약했던 무시해 사건도 국감 갔는데 오요안나 사건이 청문회를 안 간다면 이건 자국민을 향한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까. 국감도 불과 4개월 전 일이라 청문회를 안 한다. 국민적 반발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청문회 반대하는 놈은 없겠지. 최근 안타깝게 돌아가신 오요안나님의 어머니가 디스패치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안나는 살고 싶어 했어요. 오요안나 모친 144일의 눈물. 2021년 9월 A는 뉴스투데이 새벽 6시 평일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2번이나 방송을 펑크냈다. 당시 과학기상팀 팀장은 A를 빼고 오요안나를 투입했다. 하지만 이는 오요안나에게 독이 됐다. 박힌 돌을 빼는 굴러온 돌이 된 것. 게다가 2022년 3월 오요안나를 발탁한 기상팀 팀장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 기억으로는 22년 3월입니다. 안나 전화가 왔는데 숨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라면서 통곡했습니다. A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요. 참고로 가로 세로 연구소 채널 가면 누군지 다 나오더라고요. 뉴스투데이는 아침 6시 방송이다. 새벽에 출근해야 한다. 오요안나는 수면제에 의지했다. 그래도 잠에 들지 못하면 술을 마셨다. 절대 해선 안 될 극약 처방이었다. 아시다시피 술이랑 수면제를 같이 먹는 건 건강에 정말 위험합니다. 오요안나는 8월 20일 알람을 듣지 못했다. 그날 새벽 방송을 펑크낸 것 이현승이 대신 메웠다. 10월 18일과 28일에도 지각을 했다.
했다. 다른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깨웠다. 이렇게 뉴스투데이에서 하차당했다고 합니다. 요한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술을 마셨죠. 지각을 했고 혼이 났고 다시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저렇게 술과 수면제를 같이 먹게 된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지. 참고로 요한나님은 쓰리잡을 뛰었다고 하는데 기상 캐스터를 하면서 헬스클럽 코치를 병행했어요. 방송이 줄면서 글쓰기 알바도 했고요.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까지 했대요. 닥치는 대로 일한 거죠. 이렇게 사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 어머니는 왜 그리 몸을 혹사시키냐고 물었다. 그때 오요안나가 한 말, 엄마 바쁘게 움직이면 피곤해서 잘 수 있으니까 수면제나 술에 의지하지 않고 나 방송 잘 하고 싶어. 피곤해지면 수면제 없이 잘 수 있으니 일부러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이 문단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실제로 오요안나는 2023년 발성 레슨을 받았다. 아나운서 학원 강사를 찾아가 1대1로 교육을 받았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했다. 요가를 하고 달리기도 했다. 모치는 안나는 계속해서 노력했다. 인정받고 싶어 했다면서 그러나 선배들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자리였다고 하소연했다. 우리 안나는 사실 안 죽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A가 발음 지적하니까 없는 돈에 과외까지 받았어요. 투잡으로 번 돈을 자기 발전을 위해 쓴 거죠. 정말 살기 위해서 달라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으니까. 그럼에도 힘들어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기사 끝자락에서 어머님 분이 이렇게 말하셨는데 저는 기상 캐스터들이 잘리길 원치 않아요. 그들도 프리랜서니까요. 그냥 잘못이 있다고 느낀다면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MBC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저 와중에도 직업적 생명을 끊으실 생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족이 이 정도면 굉장히 착한 거예요. 딸 잃은 부모 입장에선 솔직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그럼에도 최소한에서는 지킨다는 거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뭐였냐? 고 오요안나 일기에 언급된 A씨 변호사 선임 유족 사과 없었다. 오늘 YTN 스타 취재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우리는 오요안나 이름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할 준비가 됐으니 잘못을 인정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금은 변호사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일 것 같은데 좋게 끝날 것만 같진 않네요. 개빡치는 소식도 있었는데 국회 과방위 고 오요안나 청문회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를 맡은 최형두 의원은 5일 쿠키뉴스에 민주당의 권 원내대표 지시 등을 전달하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MBC 문제라서 소극적인 듯 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를 맡은 김현 의원은 같은 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법적인 문제와 재발 방지 문제 등을 검토하고 고민해서 해답을 내놓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시의 사건은 국감 갈 만한 사안이라서 국감했나 보네. 솔직히 사실이어도 국감 가기엔 정말 우스운 사안인데 증거도 없죠. 한이가 무시의 말을 들었다는 일방적인 주장뿐이니까. 반면 오요안나님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오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셨고 카톡, 유서, 정신과 기록, 녹취록 등등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한이는 외국인이지만 오요안나님은 자국민이에요. 사건의 규모, 중요도, 증거 모두 오요안나님 사건이 훨씬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청문회로 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장난합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다 외국인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요? 그런 겁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다.